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 시민 남자 류별지입니다. 지난 9회에 이어 오늘도 폭풍같이 몰아친 연려박씨 계약 결혼된 10회 리뷰에 앞서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자면 다음 주에 박하 커플 못 봅니다. 연말 시상식 때문에 11회와 12회 모두 결방인데요. 그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건 그 연말 시상식의 서해가 우리 연우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연기 대상에서 우리 박하 커플이 수상을 하게 된다면 본방사수는 불가하지만 태아와 연우만은 만나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 지금 당장 MBC 연기 대상 홈페이지에서 우리 박하 커플에게 한 표를 찍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0회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10회에서는 거의 모든 진실이 빠짐없이 다 드러났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회수된 이야기는 윤씨 부인의 서사. 민혜숙의 전생인 윤씨 부인은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듯 합니다. 돈은 많았지만 집안에 벼슬이 없어 주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 있는 아들은 그림에만 빠져있는 답답한 상황. 그런 상황에 시아버지인 강진사는 집안에 벼슬 가진 자가 없는 것이 모두 윤씨 부인 탓이라며 쫓겨나기 싫으면 어떻게든 벼슬을 내오라 등을 떠밉니다. 원작과 가장 많이 바뀐 설정인 듯 싶죠. 원작에선 아주 악랄한 메인 빌런이었지만 드라마에선 그저 강씨 집안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등 떠밀린 태민이의 엄마였습니다. 물론 아무리 강진사에게 등이 떠밀렸어도 해서 안 될 짓을 하긴 했지만 극중 등장했던 얘기처럼 사람은 자기 손안의 물건이 가장 귀한 법, 태민이를 위해 태아와 연우를 희생시킨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몇백 년이 지난 새 조선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죠. SH에는 관심 없고 그림만 좋아하는 아들, 어떻게든 자신을 이용해 먹으려는 시아버지 강상모. 민혜숙은 그래서 또다시 태아를 희생시켜 회사를 차지해보려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모든 것은 강상모 회장의 것이었습니다. 조선에서도 새 조선에서도 민혜숙은 그저 도구로 쓰였던 거죠.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서사는 강상모의 서사. 그는 조선에서도 신분 상승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이용해 먹는 욕망의 강진사였습니다. 앞서 민혜숙의 전생에서도 드러났지만 집안의 권세를 위해 며느리인 윤씨 부인을 악랄하게 이용해 먹었죠. 그리고 그런 강진사의 습성은 시대를 넘어 다시 태어났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갖고 싶은 건 가져야 했고 어떻게든 많은 것을 손에 넣기 위해 또다시 주변인들을 희생시키고 이용해 먹었죠. 강상모가 젊은 시절 그의 아버지는 그의 욕망을 눈치채고 그에게 가업을 물려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든 건 강상모의 손에 있죠. 과연 그는 어떻게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화랑을 갖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답이 바로 그가 연우의 초상화를 그토록 아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강상모의 과거 회상신을 보면 연우의 초상화는 멀쩡했습니다. 강 회장이 가지고 있는 초상화가 불에 탄 흔적이 있어 조선시대 때 어떤 사건이 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제 예상에 강상모는 아버지가 화랑을 물려주지 않자 그곳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고를 위장해 형을 밀어내고 자신이 그곳을 차지하려 했겠죠. 그리고 그런 강상모의 계획은 성공하여 지금의 회장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이 모셔놓은 연우의 초상화는 어찌 보면 전리품인 것이죠. 싸움에서 이겼다는 증표,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증표, 그의 악랄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증거였던 것 아닐까요? 이렇게 민혜숙과 강상모의 서사는 오늘 완벽히 정리되었습니다. 왜 이들이 몇백 년을 거쳐 박하 커플을 괴롭히는 것인지 모든 것이 설명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회에서 박하 커플은 욕심에 눈이 먼 이 두 사람과 엮인 운명을 걷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과거에서처럼 태아를 독살하려던 황희사의 계획을 무너뜨렸고 자신을 밟고 SH그룹을 갖기 위한 민혜숙의 욕망도 꺾어버렸죠. 또한 자신을 이용해 왕국을 지켜나가려던 할아버지 강상모의 뜻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박하 커플은 바꿀 수 있는 걸 모두 바꿨다고 생각했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비극적인 이야기로 채워진 일기장의 내용은 그대로였고 태아의 심장 또한 날이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연우가 왜 모든 것이 그대로일까 고민하던 찰나 다시 한번 천명이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명은 연우에게
그녀가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의 답을 내어놓죠. 목백일홍인 배롱나무 꽃은 100일을 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 되면 조선으로 돌아가는 운이 생깁니다.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는 애기씨의 자유지만 만약 돌아가지 않고 남으신다면 강태하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럼 진즉에 정들기 전에 알려주던가 이미 정을 통한 두 사람에게 가장 가혹한 선택권을 주는 천명. 어제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천명은 계속 힌트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운명은 반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계속 강태하와 붙어 있는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운명의 시작이 태아의 죽음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세조선에서 운명을 바꾸려면 반복되는 운명의 조건, 즉 둘이 떨어져 있어야만 태아가 살 수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고, 천명의 말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뜻은 운명의 시작을 바꾸면 미래도 바뀐다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태아가 죽는 걸 막아버리면 새 조선의 태아도 죽을 일이 없어지는 거죠. 천명이 왜 굳이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 놨을까요? 그게 가장 큰 힌트일 겁니다. 세조선에서도 둘이 떨어지기만 한다면 두 사람 다 운명을 벗어나 살 수 있지만 니네 둘 절대 안 떨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과거로 가서 운명을 바꿔. 그러라고 내가 돌아가는 길을 만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굳이 돌아가는 길을 만들 이유가 없지. 그리고 11회에서 연우는 천명의 뜻을 알아차리겠죠. 태아와 이별할 각오가 없다면 과거를 바꾸는 수밖에 없구나. 태아를 살리기 위해선 떠날 수밖에 없구나. 벌써부터 11회에서 얼마나 눈물을 빼야 하는지 감이 오시죠. 이제서 서로의 사랑을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한 박하 커플의 이별. 이제서 세조선의 국민이 될 수 있다는 주민증을 선물 받은 사오리와 홍비서의 이별. 아마도 11회는 예고편에서 드러났듯 이들의 마지막 행복이 쭉 이어질 겁니다. 이별을 말해야 하는 연우와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태아의 짠한 순간들. 그리고 사오리가 이미 힌트를 줬듯이 두 사람의 초야가 진행된 뒤 연우는 조선에서 깨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고편을 잘 보면 알 수 있죠. 일단 연우가 깨어난 곳이 이부자리 위인 것으로 볼 때 연우는 지난 새 조선에서의 일들이 꿈이었던 것처럼 잠에서 깨어날 듯합니다. 그리고 잠깐 진짜 이것이 꿈인가 생각하겠지만 세조선의 태아가 준 나비 목걸이를 보고 이내 모든 것이 진짜였다는 걸 깨닫겠죠. 아마도 연우는 자신이 우물에 던져진 날보다 조금 앞선 시간에 도착했을 겁니다. 우물에 던져질 땐 혼인을 했다는 쪽진 머리였지만 예고편에선 1회 등장했을 때처럼 댕기머리이니까요. 이건 분명 천명의 서비스인 거죠. 연우가 반복된 운명의 시작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을 준 겁니다. 과연 연우는 태아를 만나기 전 조선에 도착하여 그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자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